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 그러면 요즘 그 MZ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들 다 부르죠. 출생부터가 디지털 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로 구분되어서 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잠시라도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또다시 말해서 온라인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인터넷이 없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세대, 이런 세대들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데, MZ 세대들부터는 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분류돼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디지털로 모든 일과들을 다 체킹하면서 아주 그 생활 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아날로그 원주민이라고 불려지는 기성세대들, 우리 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와 우리 선배 세대, 아예 애초부터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오기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세대들은 문맹이다라고 할 때, 옛날에는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컴맹이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못 다루면 컴맹이다 이랬는데, 점점 더 문명은 이제 디지털 문명으로 가속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모른다고 뭐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있냐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뭐 90이 돼도 디지털 기기들, 스마트폰은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이제는 문자도 잘 보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요즘 시대죠.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MZ 세대들이 얘기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잘 쓰고 있는 세대, 또는 인터넷으로 아주 모든 소통들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비중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우리는 치중해 있는 게 아날로그적 그 세대라면, 디지털 세대, 디지털 원주민은 삶의 비중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온라인 쪽으로 완전히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세대가 디지털 세대고, 또 그런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현상적으로 드러난 디지털 원주민의 그런 특징들 가지고 저는 지금 디지털 원주민이 되고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게,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잘 다루고 디지털 문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원주민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는 더 지혜롭게 잘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자면, 원주민이라고 할 때는 태어난 고향 뭐 이런 그 의미도 그 안에 이제 내포하고 있죠. 태어난 고향이라는 게, 디지털이 고향이라는 말은 이 물리적, 육체적, 신체적 그 어떤 상태와는 별개의 하나의 신분, 별개의 신분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봐야 정확한 본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적 그 뭐 어떤 신분이라고 할 때는 이 몸, 그리고 내가 지금 성별로 남자냐 여자냐, 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신체 상태가 어떠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외형적 신체적 특징이 이 몸이라고 하는 입자적 그 이런 그 오프라인 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실체가 진짜 나다라는 전제하에, 아날로그적 나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은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다 나의 본신이고 이게 나의 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의식이 딱 확립돼 있죠. 그럼 그거 아니면 뭐란 말이냐? 디지털 원주민들은 아니다. 디지털 원주민들은 자기 몸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물리적, 육체적 이 신분, 성별, 뭐 또는 자기 어떤 얼굴 생긴 거,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상에 있는 이 몸의 어떤 신체적 특징의 신분, 이거를 자기라고 여기는 것보다 디지털 안에서의 자기 신분, 거기서는 성별을 아예 다 무시하고, 거기서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남자 여자 의미도 구분 짓지 않는 뭔가의 하나의 신분으로 영락없이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의 경제적 활동까지도,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을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다 하고 있는 하나의 물리적 신체 같은 신체가 디지털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온라인 안에서 자기 신체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자기 정체성이 구축되어 있는 존재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요. 나이하고는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자기 몸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고, 아예 다 이런 거 싹 무시하고 디지털 상에서 나의 신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 있는 나는 여자인데 남자인 척 할 수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할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그 젊은이들, MZ세대들이나 젊은이들 용어 중에 방구석 뭐 이런 말이 참 많아요. 방구석 여포. 방구석에서 틀어박혀 있는 아주 찌질한 자기 외형적 어떤 물리적 이런 오프라인상에서의 신체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히키코모리 뭐 이런 코쿤족 뭐 이런 족처럼 아예 그냥 왜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뭔가 일지라도 온라인 상에서 자기 신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런 게 있냐? 있죠.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불을 거머쥐고 이 방구석 여포로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디지털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뭐 이런 그 웹 장르로 이루어지는 그런 디지털 작가들, 그런 작가들은 자기 굳이 얼굴이나 자기 정체성, 성에 남자다 여자다 몇 살이다 뭐 내 학벌이 어떻다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이거 싹 상관없이 디지털 상에서 이렇게 그 가명으로 또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뭐 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자기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작가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이 명확하게 그걸로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 그 속에서 자기의 커뮤니티도 다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기 신분이 여포와 같은 어떤 무쌍을 찍고 있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 강한 사람처럼 거기서 활동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외형을 실물이나 실제 오프라인상의 형태를 보면 아주 그 볼품없는 뭔가로 이렇게 툭 드러날 수 있다. 그게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에도 그런 그 장면이 딱 나오죠. 오즈의 마법사의 대표적인 오즈의 마법사. 그 오즈의 마법사의 정체를 알고 봤더니 굉장히 거대한 어떤 하나의 위대한 마법사인 줄 알았더니 아주 볼품없는 방구석 여포 같은 그런 신분의 존재가 알고 봤더니 오즈의 마법사였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육체적 특징은 싹 이 입자적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 무시한 채로 디지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신분을 만들어서 그걸로 승승장구하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굉장히 큰 어떤 부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다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 디지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자기 역할이나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영향력이 커졌을 때는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군가를 이제 막 조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저런 사람이었어 했는데 처음에는 그 괴리감이 너무 큰데
알고 봤더니 이 그 디지털 상에서의 그 영향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이 왜소한 이 신체적 그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처음에 못 나섰지만 나중에는 이 아우라를 등에 업고 물리적 나의 신체적 모든 핸디캡까지도 다 커버할 만큼의 사람들이 더 좋게 봐주는 걸로 해서 이건 역시 오프라인 상에서의 자기의 신분 역시 디지털 상에서의 자기 신분의 격과 이제 수평이 맞아가면서 그래 이런 모습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중에는 동기화를 시켜줄 때 이런 모습조차도 다 이해해주는 단계로 나중에 또 이게 일치가 되는 경험들도 하게 되죠. 뭐 웹툰 작가로 기안84 같은 인물들 보면 참 재밌다라고 생각드는 게 실제 생활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하나 나사가 풀린 듯한 느낌의 뭔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뭔가의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기인 같은 뭔가 특이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그런 게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워낙 특출한 자기 디지털 상의 자기 신분, 다시 말하면 디지털의 자기 그 원주민으로서의 확고한 위치가 이게 메인이 돼 있으니까 오프라인 상에서의 자기의 이런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그 스타일의 행동들, 그리고 뭔가 누가 봐도 참 찌질해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아주 매력 있게 봐주는 걸로 싹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는 이 두 개가 어우러졌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 하고 얼굴이 그려졌을 때 이질감을 안 느끼게 되는 상태가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지털에서 메인을 구축을 하면 온라인에서 내가 구축한 이것 덕분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내 원래 태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핸디캡, 성별의 어떤 제한 때문에 못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외모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거 싹 무시하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든 인프라는 다 싹 없어도 온라인 상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나의 신분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으로 오히려 이 오프라인 상에서 나의 신분조차도 같이 격상하게 되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원래 태생이 디지털의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디지털적 그 원주민으로서의 신분을 요즘 애들이야 잘도 만들지만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웹툰을 그렇다고 그리기도 그렇고 웹소설을 쓰기도 그렇고 무슨 화가로 뭐 그냥 AI를 이용한 무슨 그런 작가로 뭐 활동을 한다거나 디지털 상에서 내가 활동하는 게 뭐 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 요즘 세대 애들은 자유롭게 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딱 접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용기를 좀 얻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후반전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그 계기를 뭐 은퇴를 했거나 또는 어떤 뭔가 내가 어떤 특정한 그 나이대 이후부터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번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해봐야겠다고 도전을 할 때 흔히 생각을 할 때 뭐 무슨 창업을 뭐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뭔가 직업을 좀 구해보거나 내 취미생활 하나를 얻어보거나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가능하냐? 그럼 굉장히 어려운 그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아날로그적 나의 육체적 신분이 계속 이 상태에서 뭔가 변화한다. 이거는 입자로 구축되어 있는 나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감이 아예 확 바뀌어야만 입자가 바뀌는데 뭐 새로운 취미생활, 새로운 특기, 뭐 주변 사람 좀 바꿔본다고 내가 생활이 달라진다, 내가 달라진다, 제2의 나의 인생을 경험한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러면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내 몸을, 이 몸을 잊어버린 만큼의 다른 몸을 완전히 딴 곳에서 만들 수 있는 느낌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상현실의 체험들을
여기서 완벽하게 내가 이걸 잘 키워낼 만큼의 어떤 그게 된다면 여기보다 비중이 이쪽이 점점 더 커지도록 뭔가 이렇게 내 그 공간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른 차원에서의 개척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야 삶이 통째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이 말은 우리가 뭐 보통 특별한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민을 한다거나,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책 중에 치앙마이라고 하는 책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우연한 기회에 치앙마이를 갔다가 너무 좋아서 거기 눌러서 그냥 살게 되면서 치앙마이 원주민이 돼서 그냥 그들과 똑같은 문화 안에 어우러져서 사는데, 한국에서의 자기 신분 뭐 이런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아예 정체성이, 그냥 나는 인생이 다 죽은 삶 같은, 뭔가 내 인생이 그냥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지만, 치앙마이에서의 그렇게 뭐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원주민으로서의 삶이 나쁘지 않더라. 그래, 이것도 언제나 하나의 삶이구나, 이런 울림을 저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치앙마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치앙마이 하면 뭔가 새 출발, 새로운 삶, 뭐 이런 걸 떠올릴 때, 그래,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한순간 훌쩍 어디론가 떠나서 나는 다른 삶을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면 언젠가부터는 내가 원래 천년 만년 여기서부터 살았던 것처럼 그냥 여기서의 삶도 온전히 내가 또 완전히 다른 나로서의 삶을 살아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겠네, 이런 그 로망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본신의 모든 생활들, 내 가족들, 이거 모두 다 버리고 한순간에 내가 따로 어디 딴 나라 가서 나는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 사람들과 새 출발을 해야겠다. 쉽지 않죠. 꿈은 그렇지만 내가 새 인생 출발해야겠다 할 때 그렇게 막연히 떠난다, 그런 건 쉽지 않은데,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굳이 내가 여기에서의 온라인 상에서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든 나의 신분들, 이거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난 지금부터 제2의 인생, 나만의 삶을, 새로운 삶을 난 창조할 거야 하고 새로운 세계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원주민이 될 거야, 그런 모험을 강행하듯이 그렇게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필요 없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원주민으로서의 체험이에요. 자, 그러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디지털 원주민이 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온라인 상에서 나의 캐릭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성을 시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줄도 모르는 뭔가를 거기서 내 신분 만들어서 알아차리게 할 때까지 내 신분이 어떻게 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디지털 원주민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쉬운 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만 해도 우리 신님들이, 제가 신님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부르면서 신님들이 로그인하고 들어올 때, 로그인 한다 할 때 벌써 아이디와 닉네임을 정하고, 그 닉네임을 정할 때 자기 정체성을 담은 닉네임을 정해서 그때 비로소 소통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주 내가 무슨 특별한 뭔가 투자를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채널이든지 유튜브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어떤 SNS가 됐건 어디든 간에 나의 신분을 내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로그인 할 때. 그러면 아이디를 생성하고 나의 닉네임을 생성할 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뭔가를 하나 정할 때 뭐로 정할 거냐? 그러면 그동안 내가 로망으로 꿈꿔왔던 나의 캐릭터가 있다면 그걸 정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생기다. 그러면 아싸, 그래 나는 이제부터 생기야.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그 닉네임을 불러줄 때 생기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이미 나는 생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1원칙이 디지털에서는 너무 쉽더라. 왜냐하면 내가 창조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어디든 간에 나의 닉네임을 만들 때, 디지털 이름으로 내가 닉네임을 만들 때 나의 정체성을 담은 뭔가를 할 때 거기에는 내가 어떤 의미의 세계관을 붙여 넣든 간에 나의 캐릭터가 어떤 이미지라고 내 스스로 나를 그리든 간에 그대로가 구현된 닉네임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저는 제 식대로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빈몸이다라고 해요. 디지털 상에서 생성된 나의 아바타 같은 캐릭터, 내가 나의 염체,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나의 모습을 하나 창조해서 그 창조된 나의 이미지에 특성 값을 쫙 부여해서 내가 이름을 하나 딱 붙이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내가 세계관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쫙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내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의 내가 첫 출발하겠다. 그럼 어딜 가나 우리는 닉네임을 정하게 돼 있고, 요즘은 다 온라인 상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떤 사이트마다 각자 다 들어갈 때마다 나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다 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디지털 상에서 존재하는 나의 신분이 하나 창조된 거죠. 그럼 이걸로 내가 돈을 못 벌고 이걸로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유지가 되고 창조가 되고 하는 게 안 되는데 이걸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여기서 일단 내가 캐릭터를 창조한다 했을 때 내가 자꾸 여기에 혼을 불어넣는, 나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할 때 나의 의미, 이 디지털 안에서의 이 캐릭터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거기에 자꾸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런 성격이고 난 이런 외모고 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에 대한 나의 신분이 점점 구체화되게 디자인하면 할수록 여기에서의 나는 더 실체화된 뭔가로 점점 뚜렷하게 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캐릭터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게 그게 사회적 어떤 그 나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냐? 여기서 시작돼서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친분이나 어떤 교제나 연결이 시작되면 내가 여기서 형성한 나의 캐릭터와 나의 이미지와 나의 어떤 활동으로 인한 나의 에너지 파동이 엄연히 내가 형성되고 있는 것들로 같이 뜻이 맞는 친구들이 생기죠. 그럼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의 그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나의 캐릭터로 나의 이미지로 그들과의 접점이 만들어진 뭔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동호회다. 그걸로 무슨 인터넷 카페 같은 거에서 교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게 디지털식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 된다라는 첫 스타트가, 그렇게 내가 디지털 원주민이 돼서 첫 탄생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나의 탄생을 그렇게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를 만들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이 왜 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오프라인 상에서 나의 모습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삶 안에서 뭔가 모르는 어깨에 짓눌려진 팍팍한 내 인생의 그 고단함들,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데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무게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생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인생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나 내가 아쉽고,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내 삶을 내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걸로 굳혀가기에는 지금 내 인생의 제2의 나의 삶을 열어볼 내 어떤 그 나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나의 그 삶에 내가 이렇게만 삶을 살다 끝나는 것은 도무지 나는 너무 허무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채워지죠. 그럴 때 제2의 출발을 뭔가를 하고 싶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그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뭐 창업을 해서 뭔가 또 다른 돈벌이를 얻기 위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또 취미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배우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류의 새로운 출발로 내가 제2의 인생을 나의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은 삶을 느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 이거요. 왜냐하면 이게 내 관성이라는 게 내가 이 캐릭터로 살아왔던 나의 이미지만 생각하면 이걸로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 상이 계속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다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이 몸의 캐릭터가 하나의 캐릭터라고 봐야 된다. 지금 성별로 나는 정해져 있고 나이로 정해져 있고 이제까지 나의 생활해 왔던 모든 나의 그 형성되어 있는 나의 그 입자적 여러 가지 그 기반들 이것들이 총체적인 나다라고 하는 그게 굳어져 있는 뭔가가 하나가 있으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캐릭터 1번 내가 배우라고 생각했을 때 배우가 내가 연기하고 있는 나의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가 하나 있는 이 몸을 이런 몸을 가진 이렇게 살아왔던 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런 캐릭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역할극으로 따지면 이런 역할만 해왔던 캐릭터 1번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 이름은 하봉길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하나의 캐릭터다 이거죠. 그 캐릭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원주민들은 이게 전부 나다라고 이 자체가 오로지 유일한 나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캐릭터가 내가 연기하고 있는 역할극의 캐릭터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2의 인생을 이걸로 다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 두고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딴 차원의 다른 차원의 얘가 다중우주라고 했을 때 다른 차원의 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를 소멸시키려고 하면 안 돼. 이 캐릭터는 그대로 하나 가지고 너는 A라고 하는 그 자연인 하나 내가 배우로 역할극을 하고 있는 캐릭터 중에 내가 그렇지 맞아 나는 옛날에 어떤 작품에 이런 역을 했던 적도 있었어 하는 이 캐릭터는 나한테 기억 속에 살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알아보주는 사람들이 아 누구다라고 하면 아 그렇지 그리고 그 캐릭터로 나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관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활동하게 해도 돼요. 이거 하나 있고 창조를 할 수 있냐. 그렇지 내가 배우기 때문에 딴 작품을 만나면 다른 작품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역할극을 하면서 다른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다. 배우들은 이게 굉장히 잘 돼요. 배우들은 캐릭터 연구라고 하는 캐릭터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주 잘 체계적으로 그 훈련과 연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받으면 캐릭터를 디자인을 해요. 나이부터 성격부터 직업부터 여러 가지 외모, 목소리, 뭐 습관들 다 친구 관계 쫙 가상으로 착 취합을 해서 그렇지 하고 세계관까지 내가 뭘 좋아하고 하는 그 사상적, 그 종교적 뭐 모든 그 이념적 세계관까지도 다 싹 하나가 따로 가진 별도의 인간을 하나 만들어내요. 빈몸으로. 그래서 이 사람으로 살기를 그 사람화되는 그런 그걸 계속 옷을 입혀 나가면서 캐릭터를 창조해 나가죠. 이게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 캐릭터 디자인이 쉽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느냐. 나는 이런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얘기하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프라인 상에서 배우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아, 저 사람 누구다라고 배우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할, 그 작품 속의 역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해주면 아, 나는 그 사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불러요 라든지 착각하고 계십니다라고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보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대해줘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지 저 사람 눈에는 나한테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하고 해주면 그냥 전혀 문제 없이 그 사람에게는 그 역할로 대해주면 돼요.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마트 가서 손님이 됐는데 내가 사장 행세를 한다? 그거는 캐릭터가 안 맞으니까 나는 아버지 역할이다. 아니잖아요. 마트 가면 마트의 캐릭터의 손님의 역할을 분명히 나는 거기에 딱 맞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는 그 역할 이상의 다른 것들을 내가 뭐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상대들도 나한테는 딱 그 역할로 나한테 그런 신분으로 대해도 내가 전혀 불쾌감을 안 가지는 게 그 자리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게만 맞는 캐릭터로 대응해 주는 걸 우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왜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만 보지? 하지 않는다고요. 어느 자리 가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 나는 여전히 대해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다. 나를 왜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중에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도 내가 계속 그렇게 우기면 아 맞아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해주고 그게 또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또 업로드돼서 기억이 그 사람은 또 나를 이런 기억에 나로 하나를 또 대해주면서 자꾸 업데이트해 나가는 건데 내가 계속 고정된 캐릭터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내도 모르게 심고 그렇게 생활하면 사람들도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이게 쇼킹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 연결돼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그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회용으로 나를 만난 그 순간의 기억들을 그 인상으로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걸로 기억하는 그 순간의 모습뿐이지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한 기억은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나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인식이 나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딴 사람 저 사람 어땠지 하는 생각을 내가 계속 그 생각이 항상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면 너 바뀌었네. 그렇지 나 요즘 이렇게 살아. 아 그렇구나 하고 업데이트된 걸 곧바로 받아주잖아요. 그건데 우리가 왜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나는 한번 바뀌면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줄 거야.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내 스스로 그걸 못 만들 뿐이에요. 근데 배우들은 그걸 그냥 금방금방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할극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수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내가 이걸 바꾸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거나 저 사람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대응을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도 즉각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뇌에서도 그런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 스스로 이걸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뇌에다가 아 맞아 나는 디지털 원주민이야. 내 원래의 고향은 디지털이야. 그래서 디지털에서 만들어낸 나의 이미지로 얼마든지 새로운 신분으로 나는 이것저것을 캐릭터 만들 때마다 사람들한테 원래 이랬던 양 나는 그렇게 만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디지털 상에서는 닉네임 바꿔서 그런 사람들 많죠. 어떤 사이트 가면 굉장히 선풀을 달고 있다가 어떤 사이트 가면 굉장히 악플을 달고 있는 막 거칠게 내 하고 싶으면 막 그냥 그 뭐 무슨 요즘 뭐 아주 악플만 다는 전문적인 사이트들 가면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적인 어떤 악플러들만 모여 있냐. 그렇지 않고 어떤 날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막 화를 좀 풀고 싶다면 거기 가면 그 사이트에는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그 비라고 하는 정지훈이 그 깡이라는 노래 굉장히 그게 역주행하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깡이라는 뮤직비디오에 가서 사람들이 다 악플 달러 가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때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막 그냥 쏟아내고 오고 싶은 그 배설 활동으로 거기 가고 싶어서 하고 온다.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서 역주행을 시킨 또 그게 되듯이 그게 내가 여기 가면 이런 캐릭터로 내가 지내고 저기 가면 저런 캐릭터로 내가 완전히 정반대의 뭔가의 성향을 보이는 걸 한다. 이게 내가 이중적인 인간이냐?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서는 이런 기분 풀 수 있고 여기서 이런 기분 풀 수 있는 존재가
디지털 상에서는 얼마든지 되더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면 맞아, 내가 그렇게 중압감을 가지고 한 신분으로 내가 한 가지 에너지로만 계속 활동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디지털은 그냥 여기서는 이 기분 풀고 저기서는 기분, 그냥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어떤 거랑 결합할 때마다 다른 에너지 상호작용을 낼 수 있는 게 자유로운 게 기체고, 그리고 그건 오래 머무르지도 않고 휘발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거나 막 여기서는 표현을 해도 되는 게 디지털의 특징이구나.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성향이, 내가 뭐든지 억누르지 않은 뭐든지 다 발현하다 보면 나의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의 표현을 좋아하는구나가 그때 내 성향이 드러나요. 이제까지는 내 성향을 누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 나의 신분은 딱 정해져 있는 뭔가가 있어서 이걸 벗어나는 뭔가를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을 못해서 자제한 게 많은데,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애들은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문화들로 그냥 펴져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양한 표현들을 내가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뇌나 나의 에너지 그 표현 방식의 나의 확률 분포표가 어느 정도 패턴이, 파동이, 확률 파동이라고 하는 나의 파동들이 패턴으로 인식이 되더라 이거죠. 대체적으로 이러한 패턴들로 내가 생활하는 게, 이럴 때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구나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그렇게 내가 자주 표현하는 방식을 써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걸 그대로 다시 오프라인 상에서 왔을 때 내 몸이 이 하나의 몸으로, 나는 내가 여기서만 지내고 있는 이 신분 하나만 있을 때와 내가 이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딴 차원에서 내가 계속 놀 때의 나의 신분이 다시 여기로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돌아왔을 때도 내 이 에너지로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빈몸으로, 나는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어 하는 것들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아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친하게 아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느 순간 스타일이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툭 행동했을 때, 야, 내가 알던 네가 아닌데 너 요즘 왜 그러니 했을 때, 나 요즘 달라지려고, 한마디면 간단해요. 그죠? 나 요즘 달라지고, 나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요즘은 아닌데 한때 좀 유행했던 유재석이 부캐 유행을 막 시키면서 뭐 지미 유나 뭐 캐놀라 유나 뭐 별의별 이름 다 하면서 유산슬이 뭐니 그 음반도 내고 막 가요 프로그램에도 출연도 하고, 그런 것들로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세계관을 바꿔가지고 딴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재미로 봐주죠. 유재석인 거 아는데 지가 딴 사람이다라고 하면 재미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면서 그걸로 활동을 해도 그걸로 사기친다 안 해요. 그냥 다른 캐릭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게, 배우가 마치 저 사람이 이번에 이런 연기를 하더니 생활 속에서도 이런 연기의 그 어떤 자기 패턴이 이런 성향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 연기 그 캐릭터를 역할극을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지금 생활 속에서도 이걸 지금 묻어내서 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에너지도 내기도 하고 그래, 다양하게 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지는 게, 이질감을 안 느끼게 받아주는데, 내가 당당하면 그래, 나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할 때는 고정된 나의 캐릭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것들로 이걸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캐릭터로, 내가 다른 신분에, 다시 말하면 다른 게 빙의 되듯이 새로운 뭔가의 염체로 내가 딱 화한 하나의 새로운 존재감으로 살아낼 때 완전히 다른 신분의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게 창조되는 그런 비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간다 할 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나의 성별, 나의 이런 그 육체적 그 얼굴 생김새, 또 여러 가지 성격들, 이거 다 일단 무시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지 할 때 디지털 상에서 내가 아이디 하나 만들고 거기서 댓글을 막 내가 어디 가서 할 때 그런 신분으로 달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캐릭터로 빙의해서 한번 해보고, 여기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나의 여러 가지 인격들을
캐릭터를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내가 실습을 해보다 보면 나의 에너지를 발산시킨 것들이 파동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들은 대체적으로 쏟아내니까 내 기분이 어땠고, 이렇게 내가 대응할 때 나는 되게 좀 내 에너지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활력이 돋고 하는구나를 자꾸 이제 점검하면서 내 파동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내 스스로 패턴 인식기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꼭 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무슨 뭐 먹방을 한다거나 무슨 뭐 화가로 데뷔한다거나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만 디지털 원주민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의 닉네임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내 에너지를 담은 나의 캐릭터로 활동을 시작해 보면 이미 거기서부터 나의 에너지는 그 자기 조직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계속하면 그거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점점 그게 굳어져 가면서 하나의 뚜렷한 나의 에너지 성향을 가진 캐릭터로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형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도 나중에는 왜냐면 이 세계관이 워낙 완벽하면, 그 김신영이 다비 이모라고 자기 그 무슨 몇째 이모인가 그거를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본캐보다 부캐가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잖아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부캐를 만들었는데 나의 본캐가 이런 직업이고 나는 지금 꼼짝없이 갇혀있는 이런 환경 안에서 나는 이런 게 본캐라면, 부캐로 만든 뭔가가 디지털 원주민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걸로 활동을 하다가 이 부캐가 내가 명확한 내 세계관까지 다 구축된 캐릭터화 되면 온라인 상에서 있다가 오프라인 상에서 내가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도 그 부캐로 만나고 다녀도 사람들은 이 부캐를 영락없는 실체로 대해주기 시작해요. 내가 그 부캐를 확실하게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 몸이야, 나는 이런 얼굴이고 이런 성격이고 이런 나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주기 시작해요. 왜?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너는 이랬냐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바뀐 그 모습을 금방 업데이트해서 그렇구나 하고 대해주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만 바뀔 자신, 다시 말하면 당당해진다면, 나만 자신감 가지고 당당해져서 내 캐릭터, 내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구축이 돼 있으면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 디지털 원주민의 캐릭터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순환으로 온라인에서 이게 다시 오프라인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이런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 이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이 디지털 원주민이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고 시도해보자. 뭘로? 댓글부터 시작해보자. 내 닉네임부터 바꾸고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내 에너지를 표현하다 보면 점점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내 머릿속에 내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 이미지가 그려진 대로 활동을 하는 게 온라인에서 자꾸 활동하다가 나중에 SNS로 확장할 때 내 부캐의 캐릭터도 이미지로 디자인을, 내가 요즘 AI가 디자인 만들어주는 게 많아요. 자기 캐릭터를, 얼굴을 완전히 바꿔주거든요.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내가 요즘 그런 걸 하는 게 하등에 그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대다. 그래서 그렇게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내가 완전히 새 출발을 내가 하고 싶다 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디지털에서 나를 바꿔놓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서 물들어져 있는 나의 의식이, 나의 염체가, 나의 빈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제대로 뭔가 하나가 구축돼서 세계관까지 딱 구축되면 그걸로 당당하게 다시 역주행돼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차리면 내 인생 역전하듯이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걸 새로 다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세월아 네월아 걸릴 수도 있고 내 관성 때문에, 내가 원래 살아가던 방식 때문에 고치기가 정말 힘든데 여기서는 쉽게 고쳐지는 거예요.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디지털 원주민으로 출생신고하시고 한번 본격적인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